안녕하십니까. 박준영입니다. 자, 이제 10월 월말 경주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 과정을 어저께 약간 좀 달리한 것 같아요. 달리한 것 같아서 정말 아쉬운 그런 경주들도 많았었고, 금요일마 때 도처서는 안 되는 배당을 아마추어처럼 놓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1300배짜리를 뻔히 눈에 보이고도 놓쳤고, 아마 이런 얘기하면 저놈 저거 뻔한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전 마복입니다. 마복. 제가 지금 마파에서 거의 30년 넘게 있고요. 지금 예상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2세대, 3세대 분들 중에서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흰소리 할 그런 사이즈의 사람도 아니고, 제주치 6경주였었죠. 3번. 저 그거 네 번째 잡았습니다. 네 번째로. 그걸 놓고 때릴까 망설이다가 어차피 저는 4번을 뺐으니까요. 전현준 기수. 아쉬움이 좀 많이 남네요. 근데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 거 놓치면 그만한 배당을 또 건져내고 쪼개서라도 여러 번 만들어주고 또 적중도 나와주는 게 지금까지 이 마복 박준영이의 패턴이었습니다. 지난주 1300배짜리 놓친 거, 지금 여기 9000배였죠? 9517.1배짜리 요거 놓친 거,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한목을 찾던가 아니면 쪼개서 적중을 시키던가, 내일 토요경마는 조금 더 확실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아요. 제 개인적 입장에서는. 근데 이번 토요경마는 그다지 크게 뭐 어려움은 없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축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뭐 제주가 언제 축이 없어서 배당 나오고 터지고 쓰리 땄다 뭐 그렇게까지 나오는 경우가, 축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 경마도 마찬가지예요. 서울 경마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편성 아주 절묘하게 짜놨어요. 뭐 보면 인기마들 조합 경주처럼 딱딱딱딱 꼬집어서 만들어놨는데, 글쎄요, 하다 오시면 아마 배당 나오는 거 보면 그래도 이놈이 말한 게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제주를 풀면서 여러분들께 또 기탄 없이 또 말씀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복병만 위주로, 뭐 어차피 인기마들은 종합지만 보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복병만은 잡기가 정말 까다롭단 말이에요. 어지간한 마력 갖고는 복병만 하루에 한두 마리 잡기도 힘듭니다. 근데 이 박준영이는 제주교차 5주 동안 300배짜리 2개, 100배짜리 하나, 200배짜리 하나, 70배짜리 하나, 그리고 90배, 80배짜리였네. 계속 적중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난주만 20몇 배짜리로 그냥 뚝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고, 어제 토요경마, 금요경마 때도 썩 그렇게 바람직한 적중은 나와주지 못했어요. 많이 반성하고 토요경마, 제주경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지들 갖고 계시면 예상지를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경주는 650만원 이하 별정 경주예요. 이 경주가
뭐 보면 이 제주 경마의 가장 큰 특징 자체는 인기마인 것 같은데도 인기마로 안 팔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10번 무림영웅이라는 마필이 빼놓고 얘기할 수 없죠. 무림영웅. 사이즈가 있는 마필이에요. 센 말이래요, 센 말. 센 말이고, 여기에 데뷔 전에 입상을 같이 했던 강수환 기수가 재기승을 합니다. 1kg밖에 부담 중량이 늘어나질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 생각으로서는 여기서 우승을 시키고 아니면 입상을 시키고 승군전을 2단계 위에 내놓지 않을까. 25 레이팅이 아니라 40 레이팅으로 쓰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마방에서도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40 레이팅으로 내보낼 정도의 사이즈면 여기서 꺾어지면 안 되죠. 여기서 꺾어지면 안 됩니다. 무림영웅은 여기 경주 중심에 일단 세워두고 시작을 합니다. 무림영웅을 놓고 때리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5번 푸른 날, 4번 기탄, 2번 위너킨 다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복병마들 중에서 문성호 기수가 기승하는 선행공주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선행공주 8번 마필. 이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린 게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선행을 나갈 수 있는 5번 푸른 날이라든가 아니면 10번 무림영웅 또 선행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6번 신기전 그리고 8번 선행공주예요. 그런데 17초 3 푸른 날, 17초 1 신기전, 17초 4 선행공주, 17초 5 무림영웅. 대충 감이 오시죠? 지금 그래프를 보면 얘가 뛴 걸음 자체는 다 추입으로 왔어요. 근데 이번엔 추입으로 올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편성이 되면 앞선에 붙어야 되는 겁니다. 추입으로 꼭 추입마가 아닌데 이 추입마로 그냥 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 8월 달에 선입 붙어서 3척으로 경기를 마감한 이후 지금 3번 연작, 3회 연작 3번을 전부 다 추입으로 올라왔어요. 추입으로. 근데 이마필이 이 정도 17초 4 그리고 뒷파롱 타임이 18초 1 정도 되면 굳이 뒤에서 올라올 이유는 없다. 지금 강대현 마방에서 1번 1월 천과 같이 2마리를 꺼내올 정도인데 다만 한 가지 찜찜한 거는 이거는 그냥 받치는 막권 정도로 가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 3주 강대현 마방이 최근에 들어와서 한 5개월, 4개월 좀 슬럼프 아닌 슬럼프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받치는 막원 쪽으로 조금만 좀 사주시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10이라는 축막감이 있으니까. 예, 저도 10번 무림영웅이라는 마필을 축으로 잡고 8번 선행공주를 일단 주력으로 한번 좀 때릴 겁니다. 10 놓고 8 한 발 주력. 그리고 여기에 3복순과 3쌍승식도 같이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5번 푸른 날, 5번 푸른 날, 그리고 4번 기탄. 근데 이성민 기수가 인기마이 기승하면 항상 불안하죠.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1번, 3번, 9번. 그 중에서도 9번. 여기 또 하나의 복병마가 있기 때문에 이 복병마까지 한번 좀 공략을 좀 해볼 생각이에요. 5번 전현준의 푸른 날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전현준이. 제주도 예전에는 박태종을 불렸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부터 문세영, 제주도 문세영이라고 지금 현재 불리고 있는 전현준 기수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 10번 무림영웅을 축으로 잡고 들어가되 8번 선행공주 배당을 때려주시고, 그리고 5번 푸른 날과 9번 강호역을, 이 두 방을 후착으로 반주력으로 투툴 딱 정해주면서 그렇게 공략을 좀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기차 1경주는 10 놓고 8, 10 놓고 5번, 9번 이렇게 세 방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지금 예상지 갖고 계시면 2경주로 좀 넘어가 주세요. 2경주. 여기에서 제주기차 2경주 역시 6번 꿈드림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지금 한양민 기수가 이 58kg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레이트 25짜리에 현재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어요. 레이팅을 매길 때 이 핸디캐퍼들이 항상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말의 능력이라든가 지금까지 뛴 걸음 자체는 다 좋은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마필의 조교, 또 하나 이 마필이 얼마만큼 마진차를 벌이고 와줬는지, 지금 상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핸디캡을 매겨주는데 좀 특이하죠?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건 핸디캡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돼요. 예전에 제가 경마문화에 취재 기지로 있었을 때 그 본관 1층 그 시청각실에서, 로비죠. 로비 말고 시청각이죠. 시청각실에서 그 핸디캐퍼를 잡아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마사에서 운영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직접 참여해서 핸디캐퍼 하시는 분에게 직접 얘기도 듣고 얘기도 하고, 또 일반인들도 참석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솔직히 경마하는 경마인이지만 어떤 체계적인 그런 것들을 좀 잡고 싶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얘기를 전해 드렸습니다. 어찌되었든 6번 꿈드림은 센 말이다. 무척 센 말이다. 센 말이다. 여기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 있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 이게 꿈드림이라는 마필이 선행이 아니에요. 선행은 안쪽에 장타의 별이라는 마필이 선행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타의 별. 16초 7. 그리고 17초 7이 평균이고, 제일 빠른 900m 파롱 타임이 16초 7이었어요. 후반 디심제치도 딸리는 게 아닙니다. 3번 노을사랑이라는 마필, 노을사랑. 김대영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인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마필은 틀림없고요. 얘도 디심이 가장 출전한 마필 중에 가장 좋은데, 얘 디심 못지않은 그런 디심을 갖고 있는 게 일반 장타의 별이에요. 또 9번 비상신호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비상신호. 직전 경주에는 곽석 기수를 태웠는데 그 전전 경주에 장우승 기수를 태워서 우승까지 했었던 마필이죠. 그때 나갔던 걸음과 직전 경주에 나갔던 걸음 자체는 하늘과 땅 차이, 갭이 엄청 넓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방에서도 보면 한심하죠. 저걸 저렇게밖에 못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쨌든 9번 비상신호, 1번 장타의 별, 3번 노을사랑, 복병마 다 오픈시킵니다. 6노크 가주셔야 돼요. 6 놓고 1, 3, 9인데 여기에 6 놓고 3 한 방을 때려주시고, 6 놓고 1번, 9번 두 마리 투툴로 같이 뭉개면서 따라가고 때려 드실 수 있게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좁쌀 몇 개 굴려봐요. 뭐예요? 호박 한 덩이 굴려야지. 안 그러겠습니까? 어찌되었든 6 놓고 3 한 방. 제주기차 이경주는 6 놓고 1번과 9번. 1번과 9번.
1번과 9번. 이거는 투툴. 이렇게 좀 때리고 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장에서 약간 좀 바뀌고 그런 경우는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을 박준영이가 보고 있다. 딱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삼경주입니다. 이거는 혼전이에요. 뭐 종합지 같은 걸로 보면 지존보비라는 마필이 아주 꽉 잡혀서 팔려나가고 있을 텐데, 지존보비하고 5번 용천오우 좋죠. 김준호, 전현준. 특히 지존보비 같은 경우는 4전 전승이에요. 4전 전승. 네? 플러스 4.5kg 부담 중량을 더 짊어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담감은 분명히 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하물며 5번 용촌호우는 4kg가 늘어나서 59.5kg예요. 요 두 마리가 대길인데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납니까 이 두 개.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요 먹방들이 있어서 얼마나 맛있게요. 이거 배당 때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거는요, 여기에 가야 될 마필들이 무척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거의 안 잡혀 있는 그런 백판마 같은 경우에도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도 있습니다만, 일단 배당 마필 중에 배팅을 할 값어치가 있는 말이 바로 9번 협객이라는 마필이죠. 협객. 얘는 60kg로 아예 고종으로 판을 박아버렸어요. 그냥 60kg로 협객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뛴 걸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는 게 좀 불편한 진실. 그리고 1번 한백여건 역시 직전에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호락호락한 마필은 아니죠. 실질적으로 이 마필을 고추 세워놓은 게 슬럼프에 빠져있던 마필을 토닥토닥거리면서 딱 세워버린 게 바로 장우성 기수였어요. 장우성 기수. 지난 8월 13일 날 이마필의 기승에서 3차구리 경기를 마감한 이후에 2전 만에 박성근 기수 뛰어서 우승까지 시켰었잖아요. 그때나 당시 배당 컸습니다. 이런 가쿠시마들은 항상 요주의를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항상 요주의로. 그리고 박성광 기수는 웅천대성에 기승을 하고 있죠. 요것도 팔리고 있습니다. 6,300만 원짜리. 몸값 어마무시하죠. 근데 한백여골도 3,500만 원이에요. 몸값 약하지 않습니다. 용천호는 5천만 원짜리 마필이고 몸값만 놓고 여기서 경쟁을 하면 4번 웅진대성이 최고죠. 최고. 짱입니다 진짜. 웅진대성이 아주 짱이에요. 짱. 근데 얘도 지금 안고 다 빼먹어서 2.5kg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게 가장 큰 변수죠. 변수. 그게 참 변수입니다. 그리고 쾌제, 김다영 기수가 기승하는 이 쾌제도 승부를 걸어줄 타이밍은 맞아요. 결과적으로 2번 지존보배는 아직까지는 조금이나마 경쟁 능력이 좀 있다. 경쟁 능력이 좀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턱밑까지 부중이 차오르진 않았다. 이게 턱밑까지. 그래서 이 턱밑까지 차오르려 그러면 조금은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5번 용초노우를 덜 보고 2번 지존보배라는 마필을 머리로 뚝하니 세워놓는 겁니다. 머리는 누구다? 예, 2번 지존보배. 근데 후창에서 대길로 팔려는 5번 용초노우를 잘라내고 배당 때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 안에 1번 한백여골이라는 마필도 있고 9번 협객이라는 마필도 있고 공교롭게도 1번 한백여골과 9번 협객 김종훈 마주 동일 마주의 마필들이에요. 동일 마주. 이건 둘 중에 하나는 뭔가 쓰겠다라는 의지거든요. 마주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 곽용남 기수가 기승하는 6번 돼지열차. 돼지열차. 이건 거의 백판만은 아닌데
여기까지는 배팅권 안에 연결을 좀 해주셔야 돼요. 배당 좋잖아요. 2번 놓고 때려도 배당 아주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2번 놓고 때려도. 2 놓고 이 박준영이는 추천드리는 게 2 놓고 9 한 방 때리시고 2 놓고 1번 6번 이렇게 총 3방으로 정리합니다. 어떻게 정리한다? 2축에 9 한 방 2 놓고 1번 6번 반주력 이렇게 정리해 놓는다. 이게 바로 여기서는 축을 인정을 하더라도 후차권에서 배당을 노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주기자 3경주 이제 제주기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건 첫 번째 승부경주예요. 첫 번째 승부경주. 지금 제가 제주기자 승부경주를 4경주, 5경주, 7경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4, 5, 7. 4, 5, 7. 이 중에 이 4경주는 말입니다. 아무리 둘러보고 매치고 해봐도 원효일에 천지백호를 축으로 놓고 두고 가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눈금만큼도 1도 없어요. 여기서 승부를 걸어줘야 될 마필이 딱 하나 있는데 진짜 이 마필 자체는 거진 백판마에 가까워요. 백판마. 천지백호라는 마필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면 뒷심은 짱입니다. 천지백호가. 근데 직전처럼 빠르게 앞선에 붙어줄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니에요. 이 편성이. 그런 편성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편성을 잘못 썼어요. 부담 중량은 5kg가 늘어나서 56kg, 56.5kg를 달고 뛰어 무거워 죽겠는데 앞선에 붙지도 못하고 왜? 앞선에 붙여야 될 마필들이 6마리나 돼요. 그러면 싸우면 부담 중량 높은 놈이 불리합니다. 상당히 불리합니다.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 4경주도 5,100호를 놓고 때리질 않는다. 놓고 들어갈 마필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마필이에요. 이거 삼복승으로 때리시더라도 지금 현재 5번 1100호를 축으로 해서 10번, 9번, 8번 이렇게 팔릴 텐데 그리고 7까지 팔릴 텐데 제가 축으로 놓고 들어가고자 하는 그 마필을 머리로 놓고 때리듯이 여기에 5번 대기로 팔려나고는 10번 두 마리하고 같이 묻혀놔도 삼복승식이 40배에서 50배는 나올 겁니다. 그럼 복승식과 쌍승식 배당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요. 마감 10분 전 ARS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조금 더 긴박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박진감 있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다가 보니까 좀 듣기 싫은 그런 소리가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좀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제주기자 4경주 ARS 마감 10분 전 꼭 해주시면 같이 하시면 큰 배당 잡아내드리겠다. 잡아내드린다. 박준영이가 해낸다. 예, 이 마법 박준영이가 해드린다.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가 배당 승부면 이 5경주는 관리마가 하나가 출전합니다. 관리마 승부입니다. 근데 덜 팔려요. 제가 이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생각했을 때 이 정도 금이면 여기에서 못해도 손가락 하나, 둘, 3번 안에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팔려나가는 마필들을 웬만하게 다 한번 타봤어요. 뭐 있지? 왜 이게 안 팔리는 거야?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준영이가 노리는 마필의
그런 능력이 최근에 들어와서 약간은 사거리를 타고 있다 그래서 이 마피를 아주 똥말 취급을 하고 있다라는데 여기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자존심. 괘씸해. 자존심 싸움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마방에서는 오히려 쾌지를 볼 수가 있죠. 들팔리면. 오호, 한구락감일세. 이렇게 하고 하나 때려먹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출전시켰다. 그래서 그 관리말을 놓고 때려야 되는데 복숭식 배당은 10배에서 15배에서 한 25배? 한 30배? 딱 그 사이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쌍이 제가 원하는 대로 들어와 준다 그러면 더 크겠죠. 그럼 삼쌍은 어떻게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냥 박수 치시면 돼요. 삼쌍 들어오면 그냥 창고 앞에서 박수 치면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해놓겠습니다. 오경주 이 박준영이 분석력 믿으시고 마감 10분 전 ARS 지금 거기 보면 ARS가 제 사이트나 이렇게 보면 ARS가 나와 있어요. ARS 번호가 ARS 꼭 함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육경주로 넘어갑니다. 육경주. 지금 오라 태풍이라는 마피 나와요. 오라 태풍. 근데 이 오라 태풍이라는 마피를 사람들이 세게 안 보더라고요. 문제는 6번 천지대부라는 마피. 천지대부. 3kg 부중이 늘어났어요. 3kg 부중. 그리고 뛴 걸음이 17초 6, 17초 7 초반. 뒷심은 16초 6 최고가 평균은 17초입니다. 얘와 맞물려서 팔려나가는 게 3번 백호 위너라는 마필이죠. 근데 얘는 공백이 있어서 이 공백기가 최고 아킬레스건이에요. 아킬레스로 남을 겁니다. 반면 오라 태풍은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이 최근에 들어와서 착승권 그 언저리만 계속 맴돌 뿐이지 크게 뭔가 보여준 그런 건 없어요. 다만 17초 0 현 거리 1000m에서 가장 빠른 두 번째 17초 0 평균적으로는 17초 4입니다. 그럼 선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직전 경주에 문현진 기수가 나가서 선입 나갔다가 그냥 깨꾸락지 됐죠. 컨디션이 개판 5분 전이었는데 지금 많이 올라왔다라고 내부 쪽에서도 얘기가 좋은 얘기가 긍정적인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아, 길 쫑깃쫑깃해야죠 당연히. 그런 거 나와주는데 굳이 다른 거? 더군다나 뒷심 자체도 세 번째로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앞선에 붙은 상태에서 힘 한 배 대고 세 번째를 좋으면 이거는 뭐 제일 좋은 게 뒷심이 3번 백코이너 두 번째로 좋은 게 판치입니다. 판치가 나왔으니까 말하는 건데 이 박준영이가 이 판치 노렸었습니다. 근데 얘가 참 작전을 잘못 썼던 게 100에서 뛰다가 레이팅 100짜리에서 뛰다가 60짜리로 내려오면서 부중을 60kg를 달고 뜁니다. 60kg. 그 달고 뛰는 60kg의 부담 중량이 말에게 얼마만큼 하중을 주는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정말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박준영이는 오라태풍이라는 마피를 여기서는 중심에 세워서 시작을 합니다. 오라태풍 5번. 더군다나 오늘 이 한영민 기수가 이경주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마필이 있었죠. 이경주 때 추교로 놓고 때리셔야 된다라고 언급드렸던 말. 갑자기 저도 말 이름이 생각나지 않은데 꿈드림. 그 꿈드림하고 이 오리투평하고 딱 두 마리 나옵니다.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00% 승부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경주, 아직 경주가 시작되기 전이니까 이경주를 먼저 체크를 해 보시고, 아 괜찮다, 오르태풍, 이경주 만약에 승부했을 때 2착 정도밖에 오지 못했다, 오르태풍 놓고 때리시고, 만약에 거기서 우승을 했다 그러면 보시는 축마가 있다 그러면 그 축마에 붙여서 주력으로 때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뚝심 있게 오르태풍을 축으로 밀고 나갑니다. 자, 5놓고 여기는 배당 주력으로 때려지는 게 이 박준영이, 이 마법 박준영이 장기이자 특기입니다. 5번 8번 5번 8번 5번 8번. 자, 이건 치고 들어가셔야죠. 5번 8번 한방 치고 들어가기. 자, 5 놓고 3번 6번 받고 치고 받고. 예, 5번 8번 치고 들어가고 5 놓고 3번 8 6번 받고, 삼복 삼쌍 역시 5 놓고 3 6 8 요런 식으로 공략 들어가면 재밌겠죠. 자, 제주기자 7경주 넘어갑니다. 자, 7경주. 오라스타라는 마필이 나옵니다. 요거는 대상경주예요, 지금. 이 대상경주에서 지금 사복낙주 대상경주죠. 이 편성이 1등 상금이 2,500만 원입니다. 2,500만 원. 거기에 54만 원이 부가 상금으로 더 붙어요. 3차까지. 그러니까 서울하고 좀 많이 달라요. 서울, 부산하고. 이런 대상 경주 하나 하면 못해도 1억씩 걸리잖아요. 1등 상금이. 그러니까 총 2억 정도 걸려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총 상금 뭐 5천? 그러면 그건 더 많은 거예요. 많습니다. 왜냐면 마방수도 적고, 그리고 수득상금 그런 것들도 조금 그렇고, 아무튼 그래요. 제가 오라스타라는 마피를 60kg 달고 뜁니다. 문윤진 기수가 기승하는 이 마피. 근데 얘 놓고 때리진 않을 거예요. 5억입니다. 5억 오라스타. 18전 싸운 동안 우승 17번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말이죠. 엄청난 말입니다. 솔직한 얘기. 그런데 60kg라는 그 대목에서 언젠간 부러지긴 부러지겠지만, 여기서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조심해야 해야 되는 마필이다. 오면 2차밖에 안 올 거예요. 제가 봤을 때 2차 정도 외에는 지금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에요. 이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이 아닙니다. 절대. 이 뒤로 돌려놓으면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로 정한 겁니다. 메인. 일주일에 금요일, 토요일 2개의 이틀에 거쳐서 제주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메인으로 잡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이번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7경주. 여기 지금 와야 될 마필도 능력 있는 마필 되게 많아요, 지금.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4번 수사대, 3번 원당봉, 다 이런 마필들이거든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이 경기는 이 박준영이가 오라스타를 뒤쪽으로 돌려놓고도 이렇게 적중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직접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마감 10분 전, 꼭 마감 10분 전 ARS를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영이가 분명히 어떻게 적중을 하는지 직접 직관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기차 토요경마는 여기서 이렇게 일단 다 7경주까지 풀어드렸고요. 자, 이제 서울로 넘어가야죠. 서울. 서울로 가야 됩니다. 서울 1경주. 자, 서울 경주는 3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입니다.
여기에 9경주는 끝장 승부경주가 되겠고요. 10경주는 행복의 문, A급에 맞먹는 행복의 문 승부. 그리고 6경주는 준메인, 3경주는 배당 승부. 36,9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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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서울 경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경마가 제가 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이제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1경주입니다. 1경주. 루키 편성이죠. 단거리 1000m 2세마 경주예요. 2세마 경주. 여기에도 5번 주몽천하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아주고 있어요. 선행력이죠. 선행력. 근데 지금 이 마필이 9주 만에 현재 꺼내놓고 9주 만에 쓰는 마필인데, 주몽천하라는 마필이 지금 뭐 날카로운 것들한테 찔려서 다리에 상체가 남아서 출전 주기가 조금 딜레이된 그런 마필입니다. 이제 뭐 굴건이나 그렇게 나간 게 아니라, 사람들 상체가 나오면 약발로 그러면 다 낳잖아요, 금방.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몽천하. 그런데도 경주 감각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김용gun 기수의 안장을 교체한 7번 크로마이트라는 마필. 크로마이트.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마필이 4번 용비서울이라는 마필이에요. 용비서울. 주행검사 당시에는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이용호 기수가 이 마필을 어떻게 탔냐면요, 발주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선입을 나간 초반의 스타트는 약간 좀 괜찮게 바꿔 나가다가 열심히 밀어줬어요. 밀어주다가 힘한 배 차원에서 이제 잡고 2선 인코너를 탑니다. 그리고 결승주로 들어와서 또 인코너를 타고 나가는데, 초반에는 언덕이니까 아직 힘이 덜 찬 신마고 어린 마필이니까 조금 세게 밀어줘요. 그리고 중반 이후부터 250m 지점, 270m 지점부터 그 다음부터 굉장히 여유롭게 그냥 왔죠. 힘은 조금 덜 찼습니다. 이때 주행검사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자세가 좋고요. 밀어줄 때 말이 반응을 해주면서 추진을 먹히는 그런 마필이 신마예요. 신마도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지 고집대로만 하려고 그러는 마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홍대우 정에서가 이용호 기수 대신에 이혁 기수로 교체를 했어요. 여기서 누립니다. 4번을 축으로. 그러면 상당히 재밌겠죠. 상당히 재밌겠습니다. 4번 용비서울. 훈련을 통해서 힘이 덜 찼다고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같은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말이 스스로 뛰려고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4번 용비서울. 후착은 2번, 3번, 5번, 7번 다 열어둘 거예요. 다 열어둘 겁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딱 세 구자로 조합 들어가겠습니다. 해놓겠습니다. 일단 4번 용비서울, 이 복병 충마 일단 선정해 드렸고요. 루키 편속이니까 이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이변 속에서 여기서 박준영이가 본 건 제대로 봤겠구나,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2경주로 넘어갑니다. 2경주. 자, 여기도 루키 편성입니다. 루키 편성이에요. 중요한 건 이 루키 편성에서 앞에는 1000m,
여기는 1200m입니다. 거리가 200m 늘어났다는 거 신마한테는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이 2마리밖에 출출하지 않고 있어요. 딱 2마리입니다. 1번, 10번. 나머지는 바닥을 쳤든 어쨌든 간에 현군에서 한 번씩 다 뛰어본 마필들이라는 거. 그게 팩트죠. 그게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여기서 뭐 잘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어떤 마필을 축으로 잡고 들어가야 될까요? 아마 예상지 쪽에서는 3번 성실공주 핑크라는 마필. 하종훈 기수에서 멀루 기수로 안정을 바꿔 놓았으니 당연히 풀릴 수밖에 없죠. 더구나 선임 마필이고 선행은 4번 제우시대, 6번 썬더브라보 이런 마필들이 13초 오플렉스 끊어갖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순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성실공주 핑크가 일단은 2선, 3선을 탈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재밌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더 재밌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더 재밌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5번 신의 반전. 이동화 기수가 앞선 1경주 때에 4번 마필을 주행검사 잘 받아놓고 뺐겠단 말이에요. 데뷔전에 같이 탈 줄 알았는데 2억 기수를 불러도 안 쳤죠. 빡치죠. 막 열이 있는 대로 봐주. 진짜 뭐야 이거? 이렇게 저기서 하면 다야? 오우씨, 이럴 수도 있다고요. 안 보이는 데서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5번 신의 반전이라는 마필은 이동화 기수가 7월 달에 입상을 한번 시켜놓고 바로 지지난달 9월 25일 날 출전을 했어요. 약간의 터울을 갖고 출전을 했었는데 말 상태가 이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다리 찰가상과 근육통 때문에 약간 좀 딜레이 시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요한 건 이마필이 12번에서 출발했었다는 거. 신의 반전을 12번이 아니었네요. 12번이 아니었어요. 이 강민한 마방에서 이동화 기수에게 참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있어요. 기회를 좀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충분히 직전 경주의 그런 퍼지는 모습이 아니라 13초 8플랫이면 앞선에서 충분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예요. 그런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어찌되었든 신의 반전. 저기 동글빼기 좀 해놓으세요. 신의 반전. 일단 요 마필 상당히 재밌고요. 6번 썬더브라보. 제가 지금 썬더브라보라는 마필 자체를 좀 아까 복귀했던 내용이 썬더브라 있어요. 썬더브라보가 12번 출발해서 선입 외곽을 붙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선행마들이 3마리가 앞에 나란히 뛰었고 또 그 바로 2선에 3마리가 또 나란히 뜁니다. 앞에 3마리, 2선 3, 그러니까 1선 3마리, 선행 3마리, 2선 3마리. 그 중에 최외곽으로 붙어 있었어요. 12번 출발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직선줄에 딱 들어오려고 그랬더니 앞이 다 막혀버리니까 송지철 기수가 그냥 외곽으로 틀어버렸어요. 이렇게 돌면 이게 코너링이면 앞에 있는 말들이 많이 물려 있으니까 외곽으로 이렇게 빠져갖고 돌았단 말이에요. 이 거리 손실만큼 딱 쳤어요. 그리고 100m 이후에 더 뛸 수 있었는데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왜냐면 앞에 지금 때려봐야 앞에 있는 말들과 갭 차이 때문에 뭐 입상 자체는 떠나서 이제 착순권 안에는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말에게 무리 주기 싫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출발이 12번이었으니까. 출발이 12번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경주는 6번 썬더브러브라는 마필을 축으로 일단 잡고 5번 신의 반전을 한 방 줄여 일단 묶어서 원툴로 때립니다. 그럼 쩐이 되겠죠. 그리고 6번 썬더브러브라는 마필을 축으로 잡고 팔려나가는 2번 글로벌 강타와 3번 성실공주 핑크 두 마리 같이 때리면서 본전 정도는 집어넣어야 된다. 간단하죠? 이거는 모든 성식 공략이 가능합니다. 모든 성식 공략이 가능해요. 정리해드렸습니다. 2경주. 자, 3경주로 넘어갑니다. 서울 3경주. 이거 배당 승부죠? 배당 승부입니다. 배당 승부. 자, 이 배당 승부 경주라 그러면 그만한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을 찾아서 때려 먹어야 되는데, 먼저 2번 모스베이비 여기에 4번 희망머리예요. 12번 러너몬스터, 이런 마필들이 여기에서 인기를 모아줄 그럴 판이죠. 그런데 저는 아예 전혀 팔리지 않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갑니다. 아예 팔리지 않는 마필을 축으로 놓고 들어가요. 전개를 보면은 경주거리가 1700m라는 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1700m. 뒷심 있는 마필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필이 여기서는 가장 먼저 앞선에서 움직여 줄까? 6번 주얼리 베스트, 4번 희망머리어, 8번 대전 챔프, 외곽 게이트에 있는 12번 러너 몬스터, 이런 마필들이거든요. 이런 마필들입니다. 얘네들 뒤쪽에서 움직여 줄 수 있는 마필, 이 선에서 상대들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곱게 따라가면서 힘 안배를 한 후에 직선에서 다른 마필들이 올라오기 전에 같이 맞추입해서 때려잡을 수 있는 마필, 그런 마필 한 필을 잡아놨어요. 직전에도 승부를 이빠이 들이대다가 다른 마필들이 넘어가니까 그냥 잡아버렸어요. 뽀록내기 싫어서 그러는지 아마 그럴 이유가 제일 크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서는 이 마필 무조건 높게 드릴 겁니다. 이거 진짜 재미난 마필이에요. 이 마필이. 그러니까 배당 경주라고 보셔야죠. 배당. 아마 점 한두 개 찍었으면 많이 찍혀 있는 그런 복병마를 축으로 잡고 들어가겠다라는 게 이 박준영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배당 승부경주가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1700m 국산마 6군. 이거는 뭐 배당 내어라고 짜놓은 편성인데 저 배당 때릴 이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배당 때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배당 나오는 경주는 배당을 공략하면 된다.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이것도 마감 10분 전. 마감 10분 전. ARS 꼭 함께 해보시고 같이 움직여 주시면 그만큼 박준영이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승부경주였던 제 3경주였습니다. 자, 4경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전개죠. 단거리 1200m입니다. 전개가 어떤 마필이 가장 유리하네요. 9번 한강의 기상이 팔려나갑니다.
2착 들이댔던 퍼지데이와 코착이었지만 12마신 차이를 냈던 3착마의 갭 차이 어마무시하죠. 12마신 차이면 두 마리만 뛰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 그때 당시 거리가 1200m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순군전이에요. 그래서 9번, 12번이 같이 입상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선행은 어떻게 맞비리냐? 자, 13초 3을 나갈 수 있는 6번 런던퀸, 13초 1플랫을 끄는 런던퀸, 13초 3을 끄는 킹마운틴. 런던퀸보다는 아마 킹마운틴이 발주 게이트 이탈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저는 킹마운틴 1번이 선행 나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나갈 거예요. 1번 킹마운틴이 선행을 나갈 겁니다. 나갈 거예요. 직전에만 보더라도요, 땡 하니까 그냥 툭 튀어나갑니다. 말이. 뭐 다른 마필보다 벌써 한 반맛이나 한 맛인 정도가 먼저 앞에 나가 있어요. 땡 소리가 나자마자. 그만큼 반응, 속도 반응이라든가 출발 반응이 말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다른 발주 능력을 보여주면서 밀어서 선행 경업을 한 게 조금 좀 페인이 아니었나. 이 우승까지 할 수 있었는데. 일단 인코스를 타면서 곱게 나갔는데 결승주로에서 밀어서 입상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인코스 주로 자체가 늪이었어요. 늪. 들어가면 거진다 아작이 나는 그런 주로였단 말이에요. 체구가 약간 좀 높은 단점이 있긴 합니다만 단거리 있는 콜이죠. 보폭이 좋습니다. 보폭이 성큼성큼 뛰고 거기에 근성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힘이 있죠. 530kg가 넘는 마필인데 옛날 550kg가 넘었었던 게 타우크레인이라는 마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하체가 항상 안 좋아서 그랬는데 지금 뭐 주로 자체가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주로 자체가 굉장히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1번 킹마운틴이라는 마필 여기서는 한구라 단단히 할 수 있다. 1.5kg 부담 중량은 534kg 나가는 마필에겐 그렇게 큰 부담을 주는 부담 중량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킹마운틴이라는 마필 자체를 일단 축으로 놓고 들어가 주셔야 된다. 킹마운틴 놓고 때립니다. 킹마운틴 놓고 9번 한강의 기상, 한강의 기상. 그리고 새신랑 런던 스카이, 런던 스카이. 12번 퍼지데이, 퍼지데이. 10번 스마트 파워. 여기에 12번 퍼지데이라는 마필은 현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고 상태가 안 좋으면 10번 스마트 파워를 대처해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마필이 주력이고 안 주력이고를 떠나서 일단 먹기 좋고 뭔가 사연이 생긴 마필들을 주력으로 때릴 생각이니까 이거는 마본 정리를 하지 않고 마필들만 일단 1번 축으로 1축으로 7번 9번 10번 12번 중에 한 마리는 빼고 나머지 3마리로 조합을 한다. 후차권 4마리 중에 7, 9, 10, 12 중에 한 마리는 빼고 나머지 3마리로 조합을 한다. 거기서 주력과 반주력이 나올 것이다. 예, 바로 4경주였습니다. 자, 5경주로 넘어갑니다. 5경주. 자, 이 5경주도 예, 쉬운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 이 성적만 보고 하는데 여기는 성적을 내는 마필도 그다지가 많지가 않아요. 성적 낸 마필도 그다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비드 그마시크라는 마필이 팔려 나가고 있어요. 이건 진짜 아니에요. 그마시크도 나쁜 말은 아니고 11번 제이트로스라는 마필도 여기선 똥말은 아니죠. 5번 그린백, 6번 트로트킨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트로트킨이라는 마필이 선행이죠. 근데 선행 놓치면 깨지는 말이에요. 5번 그린백, 송지철 기수가 추입으로 몰고 올라가다가 그냥 깨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김하영 기수에게 안장을 맡겼는데 참 답답하죠. 이건 조금 좀 힘으로 좀 밀어줘야 되는 고개가 좀 다루기가 좀 까다로운 마필이에요. 다루기가 까다로운 맛. 다루기가 무척 까다로운 마필이 5번 그린백입니다. 여기에 11번 제이트로스. 외곽 붙은 게 아니죠. 근데 남산꽃은 왜 안 팔리는지 모르겠네. 김태희 기수가 직전 경주에 밀어서 선임을 나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 9번 송아무리에게 방해를 받았습니다. 조재루 기수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3열에 있던 남산의 꽃이 4열로 밀리면서 전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김태희 기수도 참 물건이다. 여자 기수 치고는 참 잘 타준다. 앞으로 다 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게 그 밀리는 과정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4코너에서 직선주로 딱 올라오는 순간 힘드나? 저 앞이 힘드나? 그 생각하는 그 순간 250m 단계 넘고서 말을 밀기 시작하는데 말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쭉쭉쭉쭉쭉쭉 뻗었는데 힘이 이야 힘이 진짜 왔다 했습니다. 왔다. 지금 동영상 보시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알 거예요. 앞에 나가고 있던 선행 나가고 있던 이책됐던 김하영 기수가 벙쩍 그렇게 쳐다보는 것도 보여. 말이 잘 워낙 잘 나가니까. 이편성이 그렇습니다. 이편성이. 이번에는 김동수 기술 안장을 교체를 했는데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1.5km 달고 뜁니다. 왜냐하면 김태희 기수는 수석 기수고 김동수 기수는 지금 중견 기수잖아요. 그 대우를 맞는 거죠 뭐. 그런데 제가 이 마피를 좀 더 재밌게 보는 거는 테크닉으로 밀어주면 말이 잘 나가는 말이다. 부드럽게 다뤄주면 김동수 기수 아주 짱짱합니다. 지금 이런 마필의 기수가면 더없이 좋은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판단이 든 거죠. 그래서 저는 3번을 놓고 1번 한방 주력으로 때립니다. 3번을 놓고 5번, 6번. 이건 지지죠. 이건 지져버립니다. 여기는 모든 승식이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조판이라 잊지 마십시오. 3 남산꽃입니다. 누릅니다. 자, 6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준메인 승부경주죠. 준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이 경주를 보면서 분석을 하면서 6번 건국일처 근데 이 건국일척이라는 마필이 발주대 안에서 좀 불안해요. 항상 기대고 있던가 진입 과정 자체도 좀 불안해서 막 눈가리하고 사람들 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힘 빠지면 못 뛰어요. 지금까지 잘 뛴 건 빅터 아르기스의 기승술 자체가 같이 어우러진 상황이었는데 이제 부담 중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크게 염려되진 않습니다. 똑같으니까 상대들이 더 강해졌다라는 겁니다. 상대들이. 근데 거기서 진입로까지 진입하는 과정까지 또 말썽 부리면 아이고야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2번
스위프트. 지금 이 마필이 9천만 원짜리 마필인데 7월 1일까지 기승전결을 당했어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4월 10일 날 입상할 당시 이역기수가 기승을 해서 코피가 터졌어요. 코피가. 그리고 직전 깨진 거예요. 이역기수 태워서. 또 세게 못 보겠습니다. 이 마필. 세게 못 봅니다. 1번 럭키선. 순군저죠. 순군저. 근데 얘도 출발하면서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이 있어요.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 아직 어린 말이기 때문에 고쳐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합니다. 고쳐질 수 있는 여건은 충분한데 그 악벽이 잘못 발휘가 되면 진짜 그거는 완전 아작이 나는 거죠. 그냥 말 그대로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럭키선. 아직 나이가 어린 2세 마필이고 축으로 놓고 들어가기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에 3번 골드와너와 10번 회드령 같은 마필도 팔려나가고 있는데 아니죠. 아닙니다. 제가 노림수를 두고 들어가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출발과 동시에 외곽으로 밀고 나가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행위 자체가 지무덤을 지갑하게 된 거예요. 지무덤을 지갑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마필의 가장 큰 매력이 있죠.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극대화되는 경주가 바로 이번 경주입니다. 그 극대화되는 장점을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휘두르기 시작하면 다른 마필들 다 꼼짝 못합니다. 거기에 더욱 매력적인 건 배당이죠. 어지간한 사람도 오두마번에 올리지도 않을 마필이에요. 이 마필도 악벽이 있기 때문인데 그 악벽 자체를 다 잡고 밀어줄 수 있는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이 편성이 굉장히 재밌어지는 겁니다. 승부가 되죠. 왜 안 됩니까? 이 경주가. 그래서 준메인 승부 경주. 이 박준영이는 제가 언급을 드렸듯이 절대로 승부 경주는 저배당 안 때립니다. 모르죠. 인기순위 4위, 5위짜리를 놓고 뛰려는데 갑자기 폭풍바람이 불어서 6.8배, 뭐 7점 몇 배 이렇게 떨어지는 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체압 배덩이 20배 정도에서 15배 정도 형성될 거예요. 복승축 기준으로. 체압 배덩이 약 그보다 더 높게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모든 승식으로 다 같이 공략하고 3상승식 들어오면 배당 이렇게 되겠죠. 정말 죽이는 겁니다. 이거는 먹은 거 같은 게 진짜 먹은 거 같은 거 때려 먹는 경주다. 준메인 바로 6경주입니다. 이것도 마감 10분 전 ARS 10분 전 ARS 꼭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든지 간에 거기에 맞춰서 분명히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하게. 자, 7경주로 넘어갑니다. 7경주. 7번 청담탱크.
우승을 했는데 지난번 멀로 기수가 기승을 해서 우승을 했었죠. 이번에 다시 멀로 기수입니다. 그러면 결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뒤늦게 멀로 기수 만나서 이거 말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그건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차피 나와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 못해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는 건데 늘어난 3kg는 도대체 어떡할 건데? 라고 물어보고 싶어. 청담 탱크한테. 1번 슈퍼액톤. 김병진 마주가 1번 슈퍼액톤과 7번 청담 탱크 두 마리를 동시 출격시켰다. 동시 출격시켰다. 그리고 동시에 두 마리가 대길로 팔립니다.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순금마, 야무진 왕초가 세 번째로 팔릴 거고, 블루참, 2착 순금마가 팔려 나갈 거고, 빅터 아르게스의 피에네사 찬스라는 마필도 역시 팔려 나갈 거고. 근데 이때 3번 찬란한 날이라는 마필은 사람들이 거의 안 보고 있는데 복병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지금 1600m 뛰어본 마필이 10마리 중에 총 4마리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 찬란한 날도 지금 첫 도전이에요. 근데 1700m, 1800m를 뛰던 마필이 1600m를 현재 쓰습니다. 1800m짜리 땐 바닥, 1700m 했을 땐 조금 더 위, 그리고 직전 경주는 5차. 우연은 아니에요. 직전에도 1, 2, 3위를 빼놓고 뭉쳐서 후반에 뭉쳐서 들어왔기 때문에 1, 2, 3위 빼놓고 다 의미가 없어요. 상대들이 좀 강했죠. 직전에는 상대들이 좀 강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강한 상대 누가 있나요? 1번 슈퍼액턴이 대길로 팔릴 정도면 할 말 다 있죠. 3번 찬란한 날, 3번 찬란한 날. 이용 기수가 세 번째 기승하고 네 번째 기승하는 지금 세 번째 기승하고 네 번째 기승하는 지금 뭔가 보여줘야 될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진짜 물불을 안 가리고 때려주는 마필이 필요한 거지 리스크 안고 저배당 막건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경막관이고요. 이 박준영 마보 박준영이 보는 경막관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3번 찬란한 날이라는 마필 자체를 가지고 1번, 7번, 8번, 10번 요 4마리 한번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 3구자 이상 때리질 않으니까 한 마리는 후측권에서 날려야 되겠죠. 일단 3번이라는 마필에 동굴빼기 2개를 좀 해주시고 나머지 거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3번 찬란한 날을 주력으로 때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축이 아닌. 또 경마의 묘미가 또 그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뭔가 바뀌는 룰. 바로 7경주. 그래도 3번 찬란한 날 땡땡이는 해주셔야죠. 해주셔야 됩니다. 자, 8경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 3번 오래 함께 하자라는 마피를 빼놓고 얘기는 못하죠. 이건 얘 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초짜 깨지더라도 깨질 땐 깨지더라도 이거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일단 3번은 부동의 충마로 박아둡니다. 박아두는 것이고 후차기 문제죠. 후차기 문제입니다. 4번 바디스타가
팔려나갈 수밖에 없겠죠. 2번 킹덤스톰, 외곽 게이트에 7번 베링맨, 5번 빅야크. 이렇게 5마리가 팔려나갈 텐데, 이동화 기수의 킹덤스톰이라는 마필은 이게 분명히 성적을 내서 오긴 왔는데 직전에 좀 약편성에서 승부를 해주고 온 그런 상황이죠. 약편성에서. 결과적으로 킹덤스톰이라는 마필은 여기서 세게 보질 않습니다. 세게 보질 않아요. 4번 바디스타, 이번에 2척 승군했는데 2척 승군하는 마필인데, 이게 출발과 동시에 문을 스치고 나가지 않았었으면 우승까지도 가능했었지 않았나,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스타트 시 문을 스치고 나가면서 그만큼 처음 초속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걸 만회하려고 치고 나가야 되겠죠. 그만큼 진 거예요. 그만큼. 우승할 때 보세요. 7월 달에. 그리고 직전에 입상할 때 모습 보십시오. 그래프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 5번 빅야크, 김기배 기수 대신에 오수철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마이너스 2.5kg 혜택을 봅니다. 근데 이 마필은 모래에 맞으면 떡실실돼요. 모래 반응이 안 좋습니다. 모래 반응이 개떡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3번 오래 함께 가자가 선행 나오고 그 뒤를 붙어줘야 되는데, 그 뒤쪽에는 마필들이 많이 있어요. 붙을 마필들이. 그래서 떡실실 될 가능성 열어두셔야 됩니다. 8번 논스톱 기사, 얘 재밌죠. 재밌습니다. 여기서는 지난번 번쩍하고 배당내고 들어왔는데 일단 한번 뽀록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일단 승부를 걸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 여기 주력으로 때립니다. 3번 8번 한방이에요. 3번 8번 한방 때리고 일단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4번 7번 4번 7번은 좀 남겨놓도록 할게요. 배당 보고 3번 8번 생각보다 배당이 괜찮다 그러면 후착을 받칠 여력이 생긴다 그러면 4번 7번을 가져가는 거고, 만약에 여력이 없는 그런 아주 그냥 타이트한 배당이 차외 최저 배당으로 형성되어 있다, 포를 가지고요. 대신 3복승과 3상승식은 4번 7번은 분명히 안고 가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전달해 드리면서, 자, 구경주로 넘어갑니다. 구경주. 끝장 승부경주. 자, 이 끝장 승부경주, 이 구경주는 3번 대제 여인, 4번 네모 프린세스, 이렇게 꽉 잡혀서 팔릴 텐데 전 이 2마리 선착 싸움이라고 보지를 않고 있어요. 않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따지면 6번 문학젠 야타라는 마필이 성적을 내줘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역시 1억 2천만 원짜리 몸값을 못하고 무너지고 있다라는 사실. 다른 마필 축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마필인데요, 그런 배당이죠. 3번 4번 대끼리 준대끼리 6번 문학젠 야타, 얘를 빼고 들어가는 게, 빼는 게 아니라 후착으로 돌리던가 얘들 중에서 축으로 놓고 들어갈 말이 아예 없다. 그러면 당연히 배당 아닙니까? 그냥 배당 때리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애들 있잖아요. 승부 경주에 배당은 절대 없다. 저 배당은 없다.
도대체 왜 직전 경주 그런 모습을 그렇게 타는데 말을 탔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마필이 하나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직전 경주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이 마필에게. 다행히 상대들도 인기도에 비해서 그렇게 센 말들이 센 맛이 있고 알싸한 맛이 있고 그런 마필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병마 중에서 진짜 알싸한 맛이 나오는 그런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마리가 박준희가 노리고 있는 마필입니다. 선행도 되지만 선입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입도 됩니다. 이렇게 배당이 덜덜 할 때 때려 먹어야지. 남이 다 코 풀고 발라먹은 마필 뼈다귀가 들고 거기 살 좀 뜯어 먹으려고 그러면 살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 경마는 이런 마필들, 이런 복병마들이 남들 때려 먹기 전에 미리 손을 써서 때려 먹어야 오랫동안 잠수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얼라이브 살아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필을 여기서 놓고 때립니다. 복병마를. 자신 있게 때려야죠. 이거에서 끝장 승부도 배당이다. 배당 놓고 때리고 모든 승식이 다 가능하다. 여기서 분명히 봐주셔야 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봐주셔야 되는 한 가지예요. 마감 10분 전 박준영이 ARS 반드시 창고를 해야 된다. 반드시. 왜 이마필을 골랐고 이마필이 되는지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배팅에 힘을 받지 못합니다. 그 힘을 실어드릴게요. 자신 있습니다. 마감 10분 전 구경주 끝장을 내버릴게요. 끝장 승부로. 구경주 끝장 승부 경주였습니다. 10경주 행복의 문 승부 경주입니다. 1200m 핸디캡 경주인데요. 2번 대물 당연히 되죠. 그리고 또 띄워주는 마필이 있죠. 4번 에너자이저 직전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 선행 능력이 있을 때 뒷심이 조금 간당간당하고 한 놈은 초반 스타트 능력이 한참 떨어져서 어디까지 올랐나 싶으면 맨 뒤에서 날라오려고 꿈틀꿈틀거리고 있어서 사람 정말 희번뜩하게 만들어집니다. 피 다 마르죠. 성진님은 뭐예요? 이런 마필을 응원하면 진짜 머리 빠집니다. 머리 빠져. 더군다나 지금 이 편성의 상대들이 니네 인기마들 조합 경기로 가. 우리가 보내줄게. 이런 말도 단 한 필도 없어요. 너 이리 와. 내가 너 잡을 수 있어. 너 까불면 죽는데. 이런 식의 마필들이 여기 다 출출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핸디캡이기 때문에 부중에 대한 역할 같은 것들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제가 노임수를 두고 있는 마필은요, 이런 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승부를 못 고르줬던 마필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승부를 해줘야 될 사연이 차고 넘칩니다. 근데 이쁜 게 더 이쁘라고 배당까지 안고 있어요. 이런 찬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얼른 갔다가 먹어야죠. 얼른 갔다 먹어야죠. 그래서 승부가 되는 10경주입니다. 복병마의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전부 뭉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 여기서 정말 자신 있게 승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조판입니다. 자신 있게.
또 적중할 자신도 있고요. 자, 행복의 문 A급 승부경주. 행복의 문 승부경주. 배당낼 이마피를 주목하라. 이 박준영이가 현장 마감 10분 전에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스 들으셔야죠. 현장 상황 어쩐지 들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마감 10분 전입니다. 마감 10분 전 ARS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부 제대로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적중 자신 있습니다. 그것도 배당으로 적중을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29일 토요일 제주 7개, 서울 10개 다 같이 한번 좀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직접 봐야 되는데 문자도 있고 ARS도 있고 제가 좀 도움되면 충분히 도움될 수 있으니까요. 현장에서 필요하실 때 꼭 한번 이 박준영이 거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좀 편안하게 밤을 보내시고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죠. 오늘 아침 10시 15분 서울 경주 발주할 때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한 잠자리 되시고요. 이 박준영이는 1위 경마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